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지금 집을 사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아파트 단지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 올해 안에는 꼭 사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DSR을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곧 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이 대출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자, 최근 올해 들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엄청 빨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주택담보대출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택가격, 상급지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결국 대출을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출은 어떤 형태로 풀렸죠? 일단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을 안 되게 막았다가 되게끔 했고요. 두 번째, 특례보금자리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대출 정책이 나왔죠. 그리고 아파트들은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와졌고요. 이게 맞으니까, 이 두 박자가 맞으니까 결국 가계대출이 증가했고, 그냥 증가한 게 아니라 폭증 상태죠. 폭증된 상태고, 이런 상황에 정부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출을 이제 제한하기 위한 억제책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 연령 제한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지금 서둘러야 되는지, 이 대출 규제가 어떻게 나올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댓글에서 강의 신청, 그리고 월요일 라이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집을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1월부터 새로운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시중에 출시가 됐어요. 자, 수협부터 나오고 다른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앞다퉈서 줄줄이 출시를 했죠. 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감을 잡으셔야죠. 여러분들 내는 원리금 자체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시간 길어졌으니까요. 자,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았죠. 출시 한 달 만에 1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자랑합니다. 이게 결국에 상반기 주택가격의 회복에 큰 몫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힌트. 왜?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 이걸 보잖아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DSR 지금 40으로 적용돼 있잖아요. 자, 만약에 50년으로 시간을 늦춰서 지난 30년짜리가 50년장으로 바뀌면, 원리금이 낮아지면, 그럼 DSR 40% 우회할 수 있잖아요. 우회할 수 있으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쓰면 더 많이 LTV 70까지 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DSR을 우회해서 최대한 많이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번 4567 어땠습니까? 회복세 아주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회복세와 함께 50년 만기 대출이 힘을 보태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힘을 보태면서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상승세를 보였다. 자,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을 했어요. 자, 가계대출이 올해 올라온 이 증가세에 가장 큰 일조한 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급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으니 또 억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활용 가능한 이 연령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자,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미 은행 중 하나가 이 초장기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면 괜찮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은행 대출들이 50년 만기를 많이 쓰고 오히려 연령 제한을 둔 은행이 대출 빌려가는 양이 적으니까 당연히 정부는 거기서 착안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만 34세 이하로 제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35이나 36. 사실 집을 사기 좀 애매한 연령대죠.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 거의 첫 집 마련에 애를 쓰는 나이인데 만 34세 이하로 제한을 하다니. 자, 명분은 이거예요. 이게 초장기 50년짜리로 빌려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빌려주면 그 나이 많은 사람, 예를 들어 50세다.
라고 치면 이 사람들이 50년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나올 수 있느냐. 일정 연령대가 되면 끊기지 않느냐. 소득기간이. 그렇게 되면 은행의 리스크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령 제한을 둬야 된다.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어차피 대출은 소득을 신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명분입니다. 이 초장기 50년 주는 담보대출과 나이 많은 사람한테 초장기 대출을 해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논리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처음부터, 출시 당시부터 이 신한은행은 만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행도 여기에 맞추자는 것이 지금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검토 중이란 얘기만 듣고도 지금 차별 논란이 엄청나게 일고 있죠. 아니, 이거 50년 출시하게 만든 이게 금융당국이면서 왜 지금 와가지고 또 이거를 연령 제한이라는 이치에 맞지 않는 차별을 두면서 억제책을 쓰느냐 이겁니다. 사실 이 50년 만기 대출이 만들어진 거는 이 DSR 40%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사실. 아니, 주택이 담보되는데 그 가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만 빌려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전 정부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대출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걸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하나, 두 개씩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국에 지금 현재 50년 만기 대출도 탄생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던가 왜 50년짜리를 만들었는가? 저라면 DSR 40을 위로 상향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왜 누더기를 만드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결국에는 만들고 인기가 많고 지금 문제가 되니까 나이로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고 억제시키는 차별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50년 자체가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50년 만기 대출 이 이름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차피 50년 동안 한 집 사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입니다. 아주 드물어요. 평균 이사 주기가 4년, 5년 정도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상환하는 게 평균 7.5년입니다. 근데 무슨 50년 얘기가 나오냐고요. 50년 만기 대출이 나온 건 결국 DSR 때문입니다. 이 DSR이 진짜 비현실적인 DSR, 말도 안 되는 DSR입니다. 자, 이 DSR을 위로 올리면 50년 만기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네요. 자, 문제는 결국 DSR이 너무 낮게 설정된 게 문제다. 그래서 50년 만기를 미친 듯이 사람들이 빌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결국에 만기 50년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DSR 때문에 50년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이 이것뿐이니까. 자, DSR을 60으로 바꾸면 현저히 50년 쓰는 분은 줄어들 거다 라고 봅니다. 왜? 50년짜리는 이자가 세니까요. 이자가 세니까. 그래서 DSR 60으로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게 올바르다고 봐요. 어차피 주택이 담보돼서 그보다 한참 밑에 있는 금액으로 대출이 됩니다. 은행은 절대 여러분들 친구가 아닙니다. 무조건 여러분 뭘 보고 여러분들을 빌려줄까요? 주택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논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무 낮게 설정된 DSR 40 때문에 그걸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50년 만기 대출이 이용되어져 왔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DSR이 본질이 문제지 50년 만기 대출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회 활성화로 인해서 나온 누더기 대출 상품일 뿐이다. 근데 지금 DSR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내비둘 수는 없고 또 제어를 하겠죠. 자, 지금 연령 제한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연령 제한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은행 하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50년짜리 이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지거나 이러한 억제책, 가계대출에 대한 증가 억제책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려고 이단지 저단지 후보군 두고 임장 다니시고 하는 분들, 지금 집을 살까 말까 직전인 분들이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거 규제 적용되면
50년 만기 대출 이미 받은 기대출자만 승자가 될 겁니다. DSR 피해서. 이게 다시 연령 제한 들어가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사실. 50년 만기에서 만 34세로 규제한다는 거. 거의 집 사시는 분 보통 이제 40대, 50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만기 50년 대출 활용해가지고 DSR 우회해서 최대한 많이 레버리지 하시고 집을 사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추가로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이미 오른 상급지는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이 아파트 이미 오른 상급지보다는 덜 오른 중하급지에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하반기 이미 오른 상급지들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덜 오른 중하급지가 오히려 주인공이 돼서 갭매우기 장이 올 하반기는 펼쳐질 거다. 그래서 이 갭매우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올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의 포인트는 이 갭매우기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것과 더불어서 전국 공통으로 이 전세가 회복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완성이 돼야 또 오른 상급지들이 추가로 오르면서 내년 상반기에 전고점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점에 놓여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건 어차피 지금 중하급지 쌉니다.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떨어진 상태에서 덜 회복됐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고 여러분들 사서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아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 잘했다고 본인을 칭찬할 만큼의 가격대니까 후회 없을 가격대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덜 오른 중하급지 주목해서 보시면 아까 말했던 50년 만기 대출 쓸 수 있을 때 써서 최대한 레버리지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이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전세 깨진 중급지 전세 껴져 있는 급매물들 아직 싸요. 이게 작년 하반기 가격이랑 동일한 물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회자도 못했어. 이런 데는 전세 껴놓고 사셔도 됩니다. 전세 껴놓고 사면 마포급만 가더라도 한 7억쯤. 전세가율은 낮으니까요. 낮은 상태니까 한 7, 8억 정도면 마포의 준시축 사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더 적은 금액, 5, 6억, 3, 4억 이 정도로도 전세 껴져 있는 급매물 서울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아파트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내가 전세 기간 끝나면 거주해야지라는 목적으로 사시면 좋고요. 투자자들은 지금 이 아파트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전세가율이 너무 낮거든요. 이런 물건들은 실제 사실 분들, 거주하실 분들만 보시면 좋겠다.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실거주는 아파트 사셔도 돼요. 이런 덜 오른 지역들, 그리고 급매물, 전세 껴진 급매물을 써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하반기 물건이 많을 거예요. 내년 하반기 입주 가능한 물건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24년 하반기에 입주 가능한 전세 껴져 있는 급매물 아니면 덜 오른 중하급지 대출 받아서 들어가시는 거. 이 두 가지 추천드리고요. 투자자는 아파트가 지금 재미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전히 규제가 많아요. 취득세, 중과, 그리고 보유세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거 풀린 거 없어요. 지금 이제 3주택자부터는 무조건 중과세율입니다. 지금 이거 풀어준다더니 지금 안 풀어주고 있죠. 지금 3주택 이게 없어져야 돼. 지금 그래서 과표 12억 구간 해가지고 여전히 지금 보유세, 종부세 때려 맞아야 되고요. 취득세, 중과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고 들어가면 아파트는 여전히 재미가 없어요. 실익이 없어요. 그리고 투자하면 우리가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30%밖에. 30%밖에 안 된다. 그래서 투자의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투자는 어디 해야 된다? 아파트가 될 부동산에 해라. 아파트가 될 부동산이 뭐죠?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여기에 어떻게 많은 돈 들이지 않으시고 소액으로 초기 재개발, 그리고 연한 아직 안 된 초기 재건축, 요런 애들이 크게 돈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적게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파트 값이 빠지니까 초기 재개발, 초기 재건축들은 진짜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지금. 너무 싸.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투자자들은 맞다. 조만간 이 50년 만기 대출은 제어될 겁니다. 가계 대출도 제어되는 억제책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좋은 아파트, 여러분들 거주할 아파트 사시고 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투자를 고액으로 하면요, 휘청휘청 거릴 때마다 본전 생각만 날 뿐이고 가격이 떨어져도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작은 금액으로 흔들리지 않게끔 좋은 자리를 선점해 놓는 것이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실제로 제가 강의에서 어느 지역이 기막힌 전략을 써서 진입할 수 있는 상급지인지, 1억으로도 여러분들 서울과 분당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막힌 초기 재개발, 재건축, 투자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투자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동산을 보는 시야를 트여드리고 자산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뒤통수가 얼얼한 강의 해드릴 테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파란 버튼 누르시면요, 강의 신청할 수가 있고요. 저랑 또 소통하는 실시간 방송 하고 있죠.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놀라운 부동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